네, 동업을 하게 되면 무자르듯이 돈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무려 60여 년간 동거동락하면서 동업을 한 사연자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와 동업자가 60년 넘게 같이 사업을 해온 거죠. 정말 60년이라고 하면 반백년이 넘는 그런 시간인데 그렇네요. 그 시간 동안 함께 사업을 해왔던 관계였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60년 전 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여성이 20대였던 그때 동업자 A씨를 만나게 됐는데요. 같은 일에 종사를 하면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종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모아서 토지랑 건물을 샀고요. 1970년대부터는 건물 등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면서 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동거인이 2016년에 폐암에 걸려서 위독해지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고 또 투병을 하다가 결국 숨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거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이제 A 씨라는 분이 이제 폐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을 하는데 그 은행 예금 계좌 관리를 김 씨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2016년 3월부터 A 씨가 이제 두 달 후에 5월 달에 사망을 했는데 그 두 달 사이에 약 35차례에 걸쳐서 13억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통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뭐 카드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인출했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썼다. 그러니까는 같이 공동인 돈도 있겠지만은 계좌에 있는 돈은 어차피 A 씨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위탁을 하더라도 빼내가지고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횡령 문제가 걸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80대 어르신 지금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건데 일단 뭔가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명의는 그 동거인 명의지만 실제 그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이 두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달러상이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이 달러 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많이 쌓았는데 사실 이 일이 좀 현금을 다루는 일이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 명의만 동거인에게 이름을 빌려줘서 계좌를 만들었다. 이 돈의 실제 소유자는 나다. 실제로 동거한 사람은 생전에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군요. A씨 가족의 이야기는 근데 정반대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A씨 동생이 이제 살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동생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A씨는 사망 직전에 두 사람의 재산을 두고는 건물도 돈도 우리 똑같다. 그리고 우리는 반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고생을 해서 돈을 벌었고 집, 건물, 예금 다 공동 명의로 해뒀고 임대료는 이제 A씨 명의 통장으로 받도록 해두었다. 그리고 또 A씨가 그 조카 며느리를 예뻐했나 봐요. 조카랑 조카 며느리를 예뻐했는데 뭐 조카나 조카 며느리한테도 어떤 땅은 뭐 10억에 팔고 뭐 어떤 땅은 또 33억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예금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다. 그리고 조카 며느리가 살갑게 구니까 조카 며느리를 또 예뻐하면서 이제 조카 며느리에 대해서는 폐물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폐물 같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좀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간병인의 이야기 그리고 A씨 동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거인 A씨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도록 했는지 60년 넘게 산 김씨였는지 아니면 다른 자신의 가족이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은 A씨가 사망하면서 아마 유언 녹취를 했는지 아니면 뭐 각서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유언했는지는 지금 나오진 않는데 말로 했다는 거예요. 간병인이 들은 거 보니까 조카 며느리가 살갑게 하니까 조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조카 며느리한테 금붙이라든지 보석 재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같이 살던 동거인이 빼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하고 금붙이를 돌려줘라고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변호사님이 계시지만은 사실 유언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증인이 없이도 하는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병인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廷에 진술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과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A씨 계좌에 든 돈을 누구의 소유로 받습니까? A씨입니까? 아니면 그 김씨, 60년 넘게 같이 산 그 김씨? 재판부는 A씨로 봤죠. 그렇군요. 우리 금융실명법상 일단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간병인들의 진술로 보더라도 평소
사망한 분이 네. 내가 이렇게 부동산을 뭐 어디도 사놓았고 또 뭐 이걸 뭐 누구 조카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봐서는 네. 이거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진술을 종합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는 각자 소유로 봐야 되고 나머지 재산도 뭐 명의자가 불분명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반반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은 저도 네. 뭐 변호사를 하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거예요. 정말 60년을 같이 살았으면 가족보다도 더 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뭐 간병을 누가 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병하고 사람이 병져 누웠을 뭐 간병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제가 이 사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가족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동거하던 사람이 간병까지 해서 마지막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속인이라고 나타나서 그거 내 재산이다. 이러면은 정말 간병하고 평생을 같이 하는 네. 분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한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뭐 공동으로 재산을 네. 추정한 게 뭐 증거에 의해서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군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김 씨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 A 씨 계좌에 있는 돈을 뺏었었냐 이건데 그러면 유죄가 나왔습니까? 예,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A씨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거는 A씨 명의의 계좌는 A씨 소유로 본 거예요. 네. 이제 재산은 공동으로 이루었다 하더라도 각자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예금이 있었으니까 A씨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은 A씨 돈으로 받기 때문에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한 2, 3개월에 걸쳐서 13억을 빼서 자기 개인 용도로 썼다는 거죠. 횡령을 했으니까 이게 특경법상 횡령죄에 해당이 네. 돼가지고요. 근데 원래 이게 양형이 높거든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유죄로 봤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유는 이 피해자 가족들, 그러니까 A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돌려줬대요. 13억을 돈을 다 돌려준 거군요. 자산가니까 그런가 네. 봐요. 그리고 연세가 많죠. 80대 후반인가 봐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고령인 점,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착각할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60년 넘게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뭐 생활비도 같이 쓰고 뭐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A씨 명의로 추정되는 계좌, A씨 명의의 계좌, A씨 소유의 계좌에서 돈을 쓴 거는 횡령이지만 고령이고 피해액을 전부 네. 이제 상속인들에게 돌려줘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 여성과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성과 남성 그리고 60년 이상 함께 산 그런 사실혼 관계에서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법률상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워요. 뭐. 네. 그 전에 특별히 증여를 한 거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하여튼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이제 기존에 사실혼 관계에서 쓰던 생활비 정도 쓰는 거면 몰라도 뭐 이렇게 몇십억 뭐 이렇게 억대를 쓰거나 이러는 거는 이제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